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3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리고, 뭐가 새로 나온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노면성의 전력보안, 이제 가공통신선의 높이거든요. 자, 요거는 저는 이제 좀 먼저 정리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잡으셔야 돼요. 전력 보안 통신선에 이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전력 보안 통신선은 가공 통신선이 있고 두 번째가 첨가 통신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 통신선, 무슨 통신선? 첨가 통신선. 이때 조건은 항상 이제 우리가 도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철. 그 다음에 횡이고요. 도는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 횡은 횡단 보도교를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공통신선인데 이 가공통신선은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전선을 이제 지지물을 세우고요. 단순히 전선만 가선된 타입이라면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업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주어져요. 저고압 가공전선에 지지하는, 그러니까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있어는 통신선 내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있어는 통신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애초에 이 가공통신선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단 얘가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 되겠습니다. 자,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첨가통신선 역시 무조건 6m인데요. 요 저고압일 때만이에요. 역시 요 놈도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 5m 되겠습니다. 좀 좁아갖고. 예. 뭐 철도는 사실 변하지 않죠. 항상 얼마예요? 6.5m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기본적으로 가공통신선은 횡단보도교에선 이제 3m 이상 높이에 두고요. 저고압일 때 첨가통신선의 경우는 3.5지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3m까지 감할 수 있어요. 자,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5m 된다는 거.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네. 문제에서 첨가통신선이 되려면 꼭 말을 줍니다.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내지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런 식으로요. 문제에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요.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그 말이 없으면 우리는 가공통신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뭘 물어봤냐면 가공통신선으로서 횡단보도에 물어봤기 때문에 3m로 정답 처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82번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내용 중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시면 82번이죠. 케이블 트레이에 뭐가 된다? 공사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전기실이나 EPS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 형태의 시설물이 있고 수많은 케이블이 이렇게 설치된 이런 형태의 공사를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케이블 트레이는 우리가 뭘 한다? 이 금속재라면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율을 물어봐요. 안전율은 하중에 대한 여유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1.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난연성일 것이에요. 무슨 성? 난연성. 난연성일 것인데 맨날 그럴싸하게 뭐 절연성일 거 뭐 이상한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우리는 불연이 있고 가연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뭐가 된다? 난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연은 불이 안 붙는 거고요. 가연은 불이 잘 붙죠. 근데 난연은 불이 잘 안 붙는 물질이죠. 불의 확산을 지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류가 아닌 것으로만 물어봐요. 다음 중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바로 뭐냐면 통풍 밀폐형입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요, 이 세상에 통풍도 되고 밀폐되는 건 없죠. 반통풍 반밀폐라는 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적합치 않은 거예요. 1번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이나 내식성의 것이고요. 2번 아니에요. 난연성이어야 돼요. 요거 여러 번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3번, 4번 모두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새로 나온 부분에 개정된 부분의 문제인데 그냥 좀 묶어서 외워주셨으면 저는 이제 하는 바람입니다. 83번.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요. 뭐냐면 연료전지의 내압시험인데 이 연료전지의 내압시험인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보면 밑에 설비의 내압 부분의 최고 사용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부분은 최고 사용 압력의 수압에 대해서 그 압력을 가했을 때 최소 10분간 이것에 견디고 누설이 없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보면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이제 압력 시험도 똑같죠. 수압 나오면 무조건 몇 배다? 1.5배. 그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기압 나오면 1.25배가 되고요. 둘 다 똑같이 몇 분간이다? 10분간이 되겠죠. 어쨌든 개정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그냥 버리기에는 바로 버리기엔 좀 아깝죠. 어차피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수압은 1.5배, 기압은 1.5, 이제 25배에 10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바로 버리지 마시고 84번 볼게요. 84번. 자, 지워볼게요. 보시면 이런 거 잡아야죠. 수소 냉각식 발전기 내지 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따른 시설 방법으로 틀린 건데요. 요것은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입니다. 이 수소는 공기보다 좋은 냉각 매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취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전기 그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를요 외부로 방출할 것이에요. 근데 그럴싸하게 외부로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요 수소의 순도가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몇 프로? 85% 이하가 되었을 때는 경보하는 장치를 둬야 돼요. 발전기 내부에 수소의 순도가 저하한다는 얘기는 수소가 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수소가 통과하는 관은 이음매가 없도록 할 것인데, 그럴싸하게 뭐 있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84번에 보면 잘못된 건데 벌써 1번 틀렸네요.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85%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사용전압이 몇 킬로볼트 이상에서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되는 이 변압기가 절연유가 구해로 유출 및 지하로 침투가 되는 걸 방지하는 설비를 두어야만 하는가 라는 건데요. 이 테마도 두 가지를 시험 문제로 합니다. 85번이죠. 절연유 유출 뭐가 된다? 방지 설비가 된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요. 전압은 100kV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54 이상부터죠. 100kV 이상으로서. 두 번째가 용량은 뭐냐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프로? 50% 이상. 그래서 이 절연유가 구해로 유출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지면에 유입변압기가 있을 때, 우리가 유입변압기는요, 안에 기름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절연유가 밖으로 이제 새어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유입변압기가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유입변압기가 끓어오르면요,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하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때 충격 압력 계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압력이 동작하면 이 변압기를 이제 이 차단기를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내부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방압 장치가 동작해서 이 내부압을 밖으로 뿜어요. 이때 이제 유가 이제 이렇게 토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이런 어떤 턱 같은 걸 시설해 갖고 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건데요. 이때 용량은 이 내부 용량의 값의 얼마? 50% 이상을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전압을 물어봤으므로 몇 킬로볼트다? 절연 유출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 100킬로볼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 되겠네요. 2번. 자, 요거 지워볼게요. 이제 80 몇 번이냐면 이제 6번이죠.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뭐라고 했다? 특고압 가공 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에 이때는 얼마 이상의 이제 단면적 내지 강심 알루미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 감도를 갖는 내아크 성능을 갖는 연선을 쓰네요. 자, 86번인가요? 역시 보셔야죠. 요걸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공 전선에 뭐가 된다? 굵기 되겠다. 전압별로 좀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400V. 첫 번째가 뭐냐면 400V 이하의 저압 가공 전선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조건에서는 케이블을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는데, 나전선은 기본적으로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 2.6이 3점이죠. 3.2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절연전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저압까지고요. 이때는 중요한 게 설치 위치가 중요해요. 얘가 시가지 외에 설치하냐, 시가지에 설치하냐. 시가지 외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며,
C가지일 땐 5mm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 이상이에요. 고압에서는 기본적으로 5mm 되겠다.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이제 네 번째 특고압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C가지를 말합니다. 만약 C가지 왜라고 물어보면 요것은 22스퀘어입니다. 요건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잘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대상의 전압이 100kV, 몇 kV? 100kV 미만이라면 최소 얼마가 되냐면 55스퀘어, 몇 스퀘어? 55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두 번째가 170kV, 170kV 이하라면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뭐가 된다? 24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술 기준에서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편하죠. 기술 기준에서는 특고압에서 전선 물어보면 100보다 작으면 55. 요게 154로만 나와요. 154는 150. 왠지 154보다 큰 것 같으면 이제 150보다 큰 거 찍으시면 돼요. 보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처럼요.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죠. 170을 초과했는데 얼마가 돼야 되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87번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특이한 문제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 특이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는 확인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네. 자, 거기 보시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시설 공사에 절연 변압기의 그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이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체 혼촉 방지판을 두는가. 자, 80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7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시설 되겠습니다. 이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이 등기구를 설치하는 거고요. 이때 첫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인데 이때 이 2차 측의 접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 비접지로 합니다. 2차 측을 뭘로 한다? 비접지로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차 전압은 400V 이하고요. 2차 전압은 15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때 이 2차 측의 전압이 30V를 초과하면 누전 차단기, 다른 말로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누전 차단기 설치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개정 전에는 지락이라고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가 이 2차 측의 전압이요 30V 이하가 되면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문제는 개정 전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 금속체 혼촉 방지판을 일종 접지한다는 걸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접지 공사에 대한 종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압기는 이렇게 1차 권선과 뭐가 있다? 이렇게 2차 권선이 있죠. 요 사이에 뭘 낸 거예요? 혼촉하지 말라고. 1, 2차 권선이 붙지 말라고 방지판을 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금속재 혼촉 방지판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앞으로 요것도 우리가 알뜰하게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런 그 부분이 특이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88번인데 이런 거는 아무튼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지중 공가 설비로서 광섬유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의 지름은 몇 미리 이하가 되는가? 개정된 문제고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 즉 지중 통신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저는 여러분들 그냥 요거 광섬유나 요게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이 기술 기준에서는 요걸 우리가 흔하게 쓰지 않죠. 광섬유나 동축 케이블의 지름을 물어보면 그냥 22mm 이하가 된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요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별표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이런 거를 그냥 바로 버려 이러지 마시고요. 잡을 수 있는 건 좀 잡아주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볼게요. 이거 지워볼게요. 전체 길이가 16m고요. 잡으셔야 돼요. 설계하 중이 6.8kN를 초과하고 9.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줄을 논이나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묻히는 경우 2.5m보다 몇 cm를 더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초 안전율에 대한 고려가 없어도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돼요. 자, 지지물에 뭐가 된다? 매설 깊이 되겠습니다. 지지물의 무슨 깊이? 매설 깊이. 자, 이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6.8 뭐가 된다? 6.8kN 이하의 것으로 무게를 따지면 700kg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지물은요. 첫 번째가 15m 몇 메다?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의 6분의 1m 얼마?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한대요. 이 경우에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2.5m 이상을 묻어줘라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9.8 얼마? 9.8kN 이하로서 무게로 따지면 1000kg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요 계산한 값에 15 이하에서는 요 계산한 값에 얼마가 된다? 0.3m를 가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0.3m가 가산되면 얼마예요? 2.8m가 되겠네요. 자, 총 15를 초과하는 건 20m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14.72가 되고요. 여기까지 있어요. 1500kg 되겠습니다. 이때는 요 계산한 값에 요 놈은 0.5m를 가산해 주는데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3m 되겠네요. 이때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단 19, 20m에 한해서는 3.2m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놈이에요, 이거. 요거. 요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해설에 보면 16을 초과하고 2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17에서 20m인 지지물은 요 놈은 2.8이거든요. 따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껴들어가면 요 조건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안 맞습니다. 그럼 외우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게 사실 보면 15를 초과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16밖에 없죠.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애매해요, 말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 길이가 16이고요. 요거죠, 요거. 2.8인데 이제 얼마 가산한 거예요? 0.3m, 30cm죠. 그래서 정답은 3m, 이제 3번이죠, 3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잡아주셔요. 네, 자 지워볼게요. 9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개정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통신선을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 설비에 뭘 설치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통신 설비에
그냥 이제 답의 형태로 보시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죠. 뭘 설치하냐고 물어보면 보안 장치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흔한 문제도 아니고요. 확인만 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서 통신 설비라고 나오는 순간 뭘 설치하냐요? 그러면 뭘 설치한다? 보안 장치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여기서 뭐 특별히 뭐 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저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공전선의 종류인데 기본적으로 가공전선은 첫 번째 나전선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절연전선 쓸 수 있고 세 번째가 케이블을 쓸 수 있으며 네 번째가 다심형 전선이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압의 경우는요. 이 절연전선에서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이걸 우리가 DV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의 형태로만 캐치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이제 비춥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2번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특정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가지의 시설하는 이 154 가공전선로를 도로와 여기가 중요해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전선과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92번이죠. 특고와 가공 전선과 좀 묶어볼게요. 지금처럼 도로 내지 건조물 내지 교량 등과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건조물 내지 교량 등과 요 말 1차 접근 상태 시 뭐가 된다?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35kV 몇 kV? 35kV 이하라면 최소 3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두 번째가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 기준의 단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3에다가 단수에 0.15m예요. 요 놈이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유일하게 0.15예요. 우리 항상 0.1이었죠. 미안합니다. 거의 가까워갖고. 자, 이때 여기서 이제 15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수를 먼저 계산해 보면 우리가 단수는 초과하는 값을 기준인 얼마? 35로 나눈 다음에 10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1.9가 나온대요. 하지만 우리 단수는 우리가 이제 절상하기 때문에 12단이 돼서 잡아 여면 되죠. 3에다가 12에다가 0.15를 쓰리면은 4.8m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키워드가 요거죠. 1차 접근 상태. 특고압 가공전선과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 요게 좀 키워드죠. 이격거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보시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한 저압 전선로의 애자공사 시 노면상 높이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 가자라고 했었죠? 네.
자, 우리가 터널환 전선로인데요. 보시면 93번이죠. 네, 터널환 전선로는 꼭 이렇게 그냥 터널환, 지금 이 문제처럼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널환 전선로는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터널환은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고요. 첫 번째가 저압고압, 두 번째가 고압의 전선의 굵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를 물어봐요. 각각. 저압 터널환 전선로는 기본적으로 2.6mm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높이는 2.5m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1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고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mm가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3m 되겠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 가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요거 물어봤죠? 2.5 찍어주십시오. 요게 한 문제가 여태까지 딱 한 문제가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네. 3번 보셔야죠. 자, 94번 가겠습니다. 94번 자, 지워보자. 자, 이 94번도요.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34만 5천 볼트 변전소에 뭘 했다? 이제 이 충전 부분에 이 6m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94번이네요. 울타리 내지 담 등의 시설 기준을 말한다. 울타리 내지 담 등의 시설 기준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제가 정리를 해놓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울타리 내지 담 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요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2m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울타리 내지 담 등으로부터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에요.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있다면 요 간격은 0.15m 이하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가 대지면으로부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겠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간격이 있다면 요 간격은 얼마? 0.15m 이하가 되라 이거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에 내지 담 등의 높이와 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가 되는데 첫 번째가 35kV 이하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이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기본 A 플러스 B는 최소 5m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이제 6m 이상이 돼야 돼요. 이때 A는 뭐냐면 대지면으로부터 울타리 담 등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전부는 뭐냐면 그 기기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에 이제 취급하는 장소에 제가 울타리 담 등을 설계한다 이거죠. 대지면으로부터 울타리의 높이를 A라고 보고요. 사실 충전부라는 건 그 기기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전선과 기기가 접속되는 단자 부분 있죠? 거길 얘기하는 건데 최단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기기까지 떨어진 거리로 보자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60kV를 초과하면 기술 기준의 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요 합계값이 그 정도 나와야 된다 이거죠. 기본 6에다가요. 단수에다가 0.12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울타리에 접지를 물어보면 얼마마다 접지 아니에요. 45m 이내마다 접지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3, 4호기 때문에요. 이 조건에 준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 충전 부분의 그 높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이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뭐래요? 이 6m 거리에 지금 여기가 6이라는 얘기죠. B가 이 울타리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뜻이죠. 그럼 먼저 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단수를 먼저 뽑아내면 우리가 하는 단수는 초과하는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빼주죠. 요것을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면 요 단수가 얼마 나오냐면 18.5단이 나옵니다. 18.5단이 나오는데 우리는 얘를 이제 절상하기 때문에 19단이 나오고요. 그럼 6에다가 19에다가 0.12를 때리면 8.28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죠. A 플러스 B의 합계값이 8.28이고요. A 플러스 6은 8.28이네요. 그럼 A는 뭐예요? 8.28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게 A가 이제 요거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래서 2.2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잡아주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다. 자, 보시면 되죠. 이런 거 잡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중, 뭐다? 잘못된 것을 말하네요. 자,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시설인데요. 이거 뭐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예. 보시면은, 일단, 지우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 가요전선관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5번이죠)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시설되겠다.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뭘 해야 된다? 당연히 접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선에 단면적을 물어보면 무조건 10스퀘어 합니다. 10스퀘어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가 요놈은 우리 전기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일것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틀린 거죠. 1번 5개용 비닐 전용전선을 제외한 전선을 썼다. 맞아요. 2번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에 뭐라고 한다? 가요전선관 일것 맞네요. 3번 중량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이 우려가 없도록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해야죠. 접지를.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하셔야죠. 자, 그 다음 96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보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때 그 행거의 간격이죠. 96번인데요. 가공 케이블에 시설되겠습니다. 말이 가공 케이블이지 사실상 요 테마는 조가용선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때 이 조가용선을 뭘 한다? 접지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 전주에요. 가공으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 케이블을. 근데 만일 쓴다면 이 케이블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처짐의 정도가 커져서 먼저 조가용 선을 가설한 이후에 케이블을 이렇게 가선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어줘요. 또는 이런 식으로 묶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때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행거로 시설한다고 나오면 이런 게 이제 행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이때는 우리가 뭐가 된다? 0.5m 얼마? 0.5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두 번째가 금속 테이프 등으로 이 비닐 테이프가 나와도 똑같으니까 테이프 나오면 그냥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0.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굵기를 물어보면 22스퀘어 몇 스퀘어?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쓰는데 자 기억하자. 단 만약 이 조가용선이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관한 것이라면 38스퀘어가 됩니다. 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고요. 여기다가 껴서 같이 기억하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행거로 시설하는 거. 요거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0cm. 1번 되겠죠. 요거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고요. 은근히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찢어져갖고. 자,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97번. 보시면은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에 이때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단 한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97번이죠. 97번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좀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등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약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합니다. 자, 잠깐 보면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전기선과 전기선, 가공전선과 약전선, 전기선과 통신선, 가공전선과 안테나, 전기선과 방송설비, 가공전선과 삭도, 전기선과 이제 곤도라, 케이블카 다니는 선을 말합니다. 묶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압 가공전선이 약전선과 접근하면 0.6m 이상입니다. 하지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어주면 0.3m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저압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으로 시설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면 케이블로 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를 저압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전선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하고요.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4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됩니다. 요것은 다중접지를 말합니다. 25kV 이하의 다중접지야 약전선이 접근한대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전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서 나전선일 때에는 2m, 전연전선 1.5m예요. 너무 붙였었다. 케이블은 0.5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선택해 주세요. 이때 이 절연전선일 때만이에요. 삭도만 1m입니다. 조건에서. 나머지는 1.5인데 삭도만 1m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60kV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건과 관계없이 2m 되겠고요.
60kV를 초과하면 기술 기준에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2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수에 0.12m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얘를 깨는 조건이 이 조건인데, 만약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이렇게 주어지면 나전선이냐 전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다 따져야 돼요. 0.5m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0.5, 1,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압 전연전선 시설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9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고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입니다. 뭐 연속성도 제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확인해 주셔도 좋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어떻게 되어 있다? 교차하고 있대요. 이때 고압 가공전선의 굵기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38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고압 가공전선이 이제 이 교류 전차선과 이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내용인데요. 38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99번 66kV 그러니까 6.6kV 뭐가 된다? 케이블에 직류전압 밑줄 쳐주실래요? 전연 내력을 시험할 때 시험 전압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99번 요것도 이제 좀 써놓고 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절연 내력 뭐가 된다? 시험 전압이 되죠. 잘 나오죠? 그쵸? 이변이 없는 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몇 분간? 10분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권선과 뭐가 된다? 대지간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가 보시면 요거 외우실 때는 비접다직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때 B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 다는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한다.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뭐다? 비접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대상이 시험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 1.5배를 10분간 가하는데 최저 전압이 있어요. 단 최저 전압이 몇 볼트다? 500V 되겠다. 그 다음에 이 7kV를 초과한대요. 몇 kV?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 몇 배수를 가하냐면 1.25배를 가하고요. 이때도 최저 전압이 있습니다. 단 최저 전압이 1500V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인데요.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1.1배 그 다음에 역시 최저 전압이 75,000 되겠습니다. 자, 다중접지도 대상의 전압의 0.92배 여기서부터는 최저 전압 기준이 없어요. 자, 직접 접지는 170kV 이하면 몇 kV? 170kV 이하가 되고 170kV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기억 안 하셔도 돼. 접지만 보고 할 거예요. 요놈은 대상의 전압의 0.72배 요놈은 대상의 전압의 0.64배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최저전압이 없고요. 예, 중요한 문제인데요.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거기 보면 시험전압이 직류인데 시험전압이 직류라고 주어지면 이 계산값의 2배라는 거예요. 네, 일단 자 보시면은 지금 6.6kV고요.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엄연히 이거죠. 그러면 7kV 이하니까 6.6 곱하기 1.5에다 여기 몇 배? 2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9.8 kV가 나와서 정답은 19,800V.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캐치해주면 좋죠.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제 시험 전압이 직류라고 주어지면 여기 몇 배다? 2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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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은 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옥상전설로 문제인데 주로 이제 옥상전설로는 고압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만 해주시는 건데 100번. 이때 저는 이제 이 옥상전선로에 대한 것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 옥상에 전선로를 구현한다는 얘기인데 옥상전선로는 특고압은 안 됩니다. 첫 번째가요. 얘는 저압에서의 굵기를 잘 물어봐요. 저압에서는 전선의 굵기가 2.6mm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놈은 드물게 상시 부는, 그러니까 식물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식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 요놈은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이격거리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15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맨날 틀린 걸로 20m 나오고 세 번째가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조형제와 이격거리.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2m 이상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는 따로 정리해 볼 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형제는 전선을 따라가는 면인데 옥상 같은 경우에 이제 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고압 옥상 전선로와 다른 시설물이 접근할 경우 최소 이격거리는 0.6m입니다. 요거 이 식물과 이격거리도 사실 이 고압에서 똑같은데 이 저압에 대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확인만 해 주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 자, 여기까지가 2023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빨리 한번 살펴보면 예. 찢어져갖고. 보시면은 2회차죠. 2회차에서 이제 81, 82, 그다음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83번은 이제 개정 문제지만 우리 기술 기준 수압 기압 나오면 무조건 1.5배, 1.25배예요. 10분. 그다음 84 보셔야 되고 85, 86, 87 보시고요. 그다음에 88번 욕심 없고 89, 90번도 확인만 해주시는 거예요. 91번도 그렇고요. 92 보셔야 되고 93, 94, 95, 96,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98번도 확인만 하시고 99번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0번도 확인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2023년도 2회 산업기사 기술기준 관련된 문제풀이였고요. 저는 마지막 회차 때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